네, 이어서 군부 쿠데타 이후에 유혈 사태에 이어지고 있는 미얀마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님, 주말에 100명 이상이 그 시위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숨졌다라는 보도가 들어왔어요. 계속해서 강경 진압하고 있나 봐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죠. 지난 주말, 그러니까 27일 토요일이 미얀마 국군의 날이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군부와 대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시민들은 그날을 시민 저항의 날로 정해서 대대적으로 시위에 나섰고요. 집계가 사실상 100여 명 이상, 114명까지 집계가 됐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집계가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가 컸다라고 합니다. 자, 지난 주말 상황 어땠는지 저희 준비된 영상 보고서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가 고무총을 맞아서 눈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밖에서 놀다가 군부가 쏜 총에 맞은 겁니다. 한 아버지는 차 안에서 축 늘어진 아이를 안고 오열합니다. 총을 든 미얀마 군경이 한 시민을 바닥에 꿇어앉히고 엎드려 기어가게 하는데 다른 군경이 달려와 발길질을 합니다. 심지어 총 맞은 시민까지 바로 체포해서 끌고 갑니다. 끌고 가는 모습이고요. 자, 미얀마 군경은 총상을 입은 시민을 산채로 불태워 사망케 하고 장례식장에도 총기를 발사하는 등 갈수록 잔혹하게 시민들을 탄압하고 있다. 이렇게 현지 언론들이 외신을 통해서 전해오고 있는 소식입니다. 거리에 있는 아이들한테까지 무차별 총격을 가하고 있는 저 상황을 세계인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 전에는 현지 경찰관이 양심 선언을 했어요. 죽을 때까지 총을 쏴라. 이렇게 해서 지도부가 그런 지시를 했다고요? 네, 명령을 거부한 경찰관이 인도 국경을 넘어가서 이 사실을 폭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경찰이 고무총 쏜다고 하면 쏠 때도 굉장히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상관이 지시할 때 그냥 죽을 때까지 시위대를 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심지어는 자동 소총을 쏘라고 지시를 해서 그 지시를 거부하고 난 다음에 월경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민간인 희생이 지금 큰 상황인데 지난 주말엔 또 태국 방콕에서 국제 미인대회 최종 심사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미스 미얀마 한 레이 씨가 눈물을 흘리면서 미얀마를 도와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잠깐 영상 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Today, in my country, Myanmar, why I'm doing speech on this day, there are so many people dying, more than 100 people dying today. I deeply be sorry for all the people who have lost their life. I want to say from here that please help Myanmar. The leader involved should not use their power and selfishness to. We need your urgent international help right now. 또 후세대를 위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책임이 있다면서 마이클 잭슨의 노래 힐 더 월드의 한 소절을 직접 불렀습니다. Heal the world,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There are people dying if you care enough for the living. Make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자, 저 미스 그랜드 인터내셔널은 일반 미인대하고 좀 다른가 봐요. 평화와 비폭력을 주제로 한 미인대라고 하는데, 자, 저렇게 국제 대회에 나가서 저런 말을 하면 군부가 가만 놔두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본인도 SNS를 통해서 사실 태국이 이제 접경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석도 했지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라고 그렇게 올렸는데 네티즌들이 댓글로 미얀마 돌아가지 말아달라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SNS를 통해서 뭐 지지를 했던 뭐 유명인들, 미얀마인들 같은 경우는 군부에서 공공질서법 위반으로 체포를 해서 재판을 넘겼는데 법을 또 바꿔서 징역 3년까지 최장기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놨다고 하는데 지금 앞서 보신 상황에 보면 3년이 고스란히 그냥 3년 복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보이잖아요. 목숨을 건 어떻게 보면 행동이었죠. 네. 자, 미얀마 내부에서는 그 시위대들이 그 시위를 하는 동시에 소수민족 그 무장 세력들이 이제 군부와 지금 싸우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민주진영하고 또 소수민족하고 같이 손을 잡고 싸우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민주진영 쪽에서 지금 소수민족들에게 같이 항거해달라, 저항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뿌리가 굉장히 깊은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19세기 후반 영국이 처음 이제 당시에 미얀마를 지배를 하기 시작했을 때 네. 그때 무장 세력, 그러니까 소수민족들을 무장시키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장 세력 반군의 시초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일제 항거하기 위해서 버마 독립군을 만드는 과정에서 같이 연합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흩어져요. 그래서 다시 연방 각 주별로 전부 독립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독립 움직임을 가지고 있었던 소수민족들에게 일종의 무장을 하도록 했던 게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에 버마족을 지배하고 있는 기본적인 군부 독재 정권에 저항하기 위해서 소수민족들이 만든 군이 다시 저항을 같이 함께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면 자칫하면 내전 상황으로 갈 수 있는데 근데 워낙 오랜 기간 동안에 군부가 집권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소수민족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어서 그만큼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사실은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국제사회의 어떤 도움이 굉장히 절실하다고 내부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듯한데 지금 유엔 사무총재 미얀마 군부를 규탄을 하면서 안보리 회의를 소집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쿠데타라는 용어도 지금 제대로 안 쓰고요. 네. 그렇다면 내일 안보리에서 뭐 성명이 나와서 규탄 성명 정도 나오고 또 끝나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도 있던데요. 그런 걱정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직접적인 제재 조치는 아예 거론도 안 되고 있는데 미얀마 자체가 국제적인 교류가 거의 없습니다. 전체 국가 비중으로 따졌을 땐 국제 교류가 한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경제 제재도 의미가 없는 국가거든요. 네. 오로지 평화유지군 정도의 어떻게 보면 강력한 제재가 개입이 이거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미얀마 분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현재 유엔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너무 거리가 멀어 보이는 거죠.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얀마 내부에 있는 시민들은 외부에서 어떤 군사적 개입을 지금 바라고 있다는 목소리를 계속 저희가 듣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유엔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상 그 역할을 누군가가 또 맡아서 할 것 같지도 않아 보이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 국제사회가 뭐 군사적 행동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보리에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유엔 차원의 군사적 대응도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군부가 헌법상 이런 식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언제든 집권 가능하도록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문민정부라고 하지만 군부가 사실상 그 뒤에 있었던 상황이었다. 근데 이번 쿠데타로 전면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미얀마 시민들이 이렇게 저항하면서 군부에 저항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내부 역량을 키워서 실제로 집권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게 되고 헌법을 바꾸는 이런 작업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상당히 많은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훨씬 더 많은 피를 흘리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뭐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비롯해서 세계인들이 심적으로 굉장히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데 미얀마 내부에서 시민들이 바라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각국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는지도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김성환 평론가 수고해 주셨고요. 사사건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